안녕하세요, 볼루TV입니다. 자, 에릭 다이어가 마침내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행선지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얘기 좀 나왔던 대로 독일 명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곁을 떠나서 김민재 선수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하고는 만약에 경기 나오게 되면 같이 뛸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 팬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뭐 사실 에릭 다이어 이 이적은 참 놀라울 만한 이적이죠. 더선에서 처음에 쇼킹 이적이라고 보도를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에릭 다이어는 지금 토트넘에서도 주전이 아닌 선수인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물론 주전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 많이 뛸 기회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센터백 숫자라든가,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상 다이어를 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시즌 전부터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다이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팀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바이에른 뮌헨만 이제 만족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계약 디테일을 좀 보면 6개월 임대이고 6개월 임대 후에 바이에른 뮌헨이 1년 연장 옵션이 있는데, 그때 완전 영입을 하게 되면 300만 유로 이상을 토트넘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딜이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딜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릭 다이어가 어차피 6개월 뒤면은 토트넘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6개월 뒤부터는 토트넘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6개월을 사실 공짜로 이적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대로 보내면서 완전 영입을 했을 때, 물론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뒤늦게라도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그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선수인데 이걸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 장치를 했다는 거는 저는 정말 대단한 그런 셈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에릭 다이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이적으로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젠가 바이에른 같은 클럽에서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데, 그만큼 에릭 다이어도 좀 토트넘에서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겠지만, 뭐 본인이 그 토트넘 공식 SNS에 공개된 그 영상을 봐도 약간 좀 말을 좀 더듬고 약간 좀 북받친 그런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좀 오래 있었고, 토트넘에 정말 긴 시간 동안, 뒤에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 디 애슬레틱에서는 토트넘 잘 나갈 때의 상징이자 토트넘이 하락세를 걷는 그 시기에도 상징적인 존재였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어쨌든 에릭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긴 시기를 끝내는 그 다음 단계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것은 굉장히 에릭 다이어에게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이적이 아닌가. 자, 에릭 다이어의 토트넘 시절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94년 1월 15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일 며칠 안 남겨놓고 바이에른 뮌헨에 이적을 하게 됐고요. 스포르팅 리스본 유스 출신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이 그 유로 2004 때 그 유럽 선수권 대회 유로 2004가 그 포르투갈 개최였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좀 잡을 얻어가지고 그때 그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스포르팅 리스본 유스 출신으로 이제 선수가 됐고, 2014년 7월 31일에 토트넘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적료가 500만 유로였다고 하고요. 그 뒤로 9년 6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3만 33분, 3만 분 넘게 뛰었나요? 그래도 364경기 13골, 또 12개 도움, 옐로카드도 53장을 받은 이런 기록이 있고요. 잉글랜드 국가대표도 토트넘에 있는 동안에 이제 49경기 3골, 이런 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는 출전기가 많이 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토트넘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공식 대회에서는 퇴장당한 적이 없어요. 에릭 다이어가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왜 에릭 다이어를 영입했을까? 더 좋은 선수들도 많이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번 토트넘과의 지금 토트넘하고 두 번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좀 맞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맞대결이라고 하면 그렇고 두 번 이렇게 좀 인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드라구신 영입설 때 물론 좀 늦게 뛰어들기도 했습니다만, 드라구신을 토트넘한테 그 이적설에서 졌잖아요. 그것하고 에릭 다이어 영입하고, 이게 저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요 정말 세계 탑급 센터백도 3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포백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체제에서 수준급 수비수들이 이 팀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자리가 없는데. 드라구신도 결국에는 당장 바이에른 뮌헨에서 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누가 봐도 보이니까, 동료들이 부상당을 하지 않는 이상
가지 않고 토트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준급 센터백을 영입하는 건 쉽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1월 이적 시장이라는 것은 오자마자 바로 뛰어야 되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팀에 대한 적응이나 또 분데스리가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이 좀 덜한 해외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이른의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디렉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릭 다이어를 영입해서 기쁘다. 이적 시장에서 오랫동안 염두에 뒀던 선수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패닉바이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여름부터 얘기도 있었고, 우리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국제 무대 경험이 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절친인 해리케인이 있기 때문에 팀 적응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잉글랜드 대표 선수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성장을 해서 또 이제 스포르팅 리스본 포르투갈 리그 뛰었었고, 잉글랜드 리그 뛰고 독일 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해외 경험이 없는 선수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안정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나이도 뭐 94년생이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잘 조합이 돼서 그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등번호 일단 15번 받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 4번째 잉글랜드 선수라고 하는데, 오마르 리처즈, 그리고 오웬 하그리브스, 해리케인 이렇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 상황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영입인 거는 맞아요. 그게 에릭 다이어였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바이에른 뮌헨 이제 겨울 그 휴식기가 끝이 나고 당장 이제 토요일 새벽부터 경기가 있습니다. 호펜하임전이 이제 분데스리가 재개가 되고요. 호펜하임전, 베르더 브레멘전, 우니온 베를린전, 아우크스부르크전, 메넨글라드바흐전, 그리고 레버쿠젠전까지. 레버쿠젠전 이거 큰데, 이렇게 6경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무조건 못 나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아시안컵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승전이 2월 11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 레버쿠젠 경기도 이제 그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2월 14일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2월 15일 새벽이고, 그래서 요 지금 일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과 달리 그 전반기에 연기가 됐던 폭설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전이 하나 또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일정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뭐 더리우트하고 우파메카노 이렇게 있는데, 더리우트는 경기도 못 뛴 지도 꽤 됐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에릭 다이어는 오자마자 바로 뭐 선발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바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토트넘 초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더 명성을 날렸던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감인데다가 센터백도 뛸 수 있고, 또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상 써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부나스타르도 부상으로 빠져있고, 마즈라위도 지금 마즈라위도 이 사시에는 센터백 볼 수 있는 선수죠. 주 포지션은 당연히 오른쪽 풀백입니다만, 이 선수도 지금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 쪽에 이탈자가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굉장히 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입인 것 같아요. 오늘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유럽 축구 전문가라는 앤디 브라셀이라는 분이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이어를 영입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다이어 이적은 다빈손 산체스 이적하고 좀 비슷하다. 산체스가 토트넘에서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떠나기 1년 반 동안 활약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런데 지금 갈라타사라에 가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뭐 잘하고 있다. 에릭 다이어도 지금 비슷하다는 거죠. 토트넘에서는 좀 용도 폐기가 됐지만 다른 팀 가면은 좀 본인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 팀하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이 찾던 선수 그 스펙이랑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주앙팔리니를 놓쳤죠. 근데 1월 달에 이런 어떤 수준급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쓰지 않는 이상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다이어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볼 수 있고 센터백 볼 를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다이어의 단점, 느리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도 수비진들 다 스피드 좋잖아요. 아무튼 근데 주변에 도와주는 선수들이 많아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스피드가 아주 빠를 필요가 없다고.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찾던 선수고, 다이어 역시 잉글랜드 국대 복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에릭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그동안 좀 기회를 최근에 많이 못 얻기도 했습니다만, 기회가 많을 때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늘 빅동을 한 번씩 쌌던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전력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추억을 만들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SNS도 보면은 에릭 다이어에게 정말 무은장고를 비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디 애슬레틱에서 에릭 다이어의 약간 뭐랄까요, 토트넘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아주 정말 장문의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와, 이거 제가 다 번역해서 소개할까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에릭 다이어 기사를 이렇게 또 전문을 번역해서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쭉 읽고 약간 요약을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쓴 거고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좀 감상적이고 아무래도 떠나는 선수니까 좋은 얘기를 쭉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에릭 다이어는 토트넘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룬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합류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하에서 꾸준히 성장했고 야심 있고 다재다능하며 지능적인 선수로 토트넘이 54년 만에 리그 최고 성적을 거두는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떠나는 선수라고 하지만 뭐 너무 뭐 좋은 얘기 해주는 건 뭐 좋은데 보시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뭐 기여했다고 하는데 요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토트넘 결승 올라갈 때 달랑 2경기 선발 출전했습니다. 결승전을 포함한 4경기에 교체 투입됐고 6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다 합쳐봤자 이제 266분이고 공격 포인트도 없었고. 근데 이거를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에 기여했다라고 원문에 헬프라고 썼던데 요거는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자, 다른 면에서 다이어는 토트넘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기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 빠르게 처분이 되었어야 되는 선수 그리고 다른 동료들처럼 기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전으로 남아있던 선수이기도 했죠. 이렇게 냉정한 얘기를 또 붙였네요. 자,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지만 지난 10년간 다이어가 이룬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이어는 알면 알수록 존경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축구 선수들이 게으르고 낭비가 심하다는 편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를테면 에릭 다이어는 셀럽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고 런던 지하철이나 저가 항공이 이지젯을 타고 다니는 게 사진에 찍히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좀 미담이라고 소개를 한 것 같은데 험블한 사람이란 뭐 얘기고요. 아무튼 그 뒤에 계속 이제 팀 동료들하고의 관계, 새로운 선수들도 적응도 많이 도와줬고 어떤 팀의 지금 베테랑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손흥민 중심으로 라커룸 리더십을 완전히 교체하기 전까지 라커룸 리더십의 중심에 있던 선수잖아요. 요리스 또 다이어, 뭐 해리 케인 뭐 이런 선수들 어린 선수 중에는 스킵이 그 멤버였다고 하고 아무튼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데뷔골 넣었던 영상도 있던데 데뷔골 넣을 때도 이제 케인하고 좀 서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참 뭐랄까요? 굉장히 좀 케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이어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해리 케인이 있다는 거는 정말 다이어에게는 아주 다행스럽고 좀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튼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땐 센터백으로 왔지만 첫 시즌에는 라이트백으로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좀 가능성을 보이다가 포체티노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즌인 2015-16 시즌부터는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 위치를 바꿔서 100%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리그 38경기에서 37경기 선발 출전했으니까 그렇게 뛰면서 굉장히 좀 좋은 시절을 보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면서 많이 좀 급락한 느낌이 있어요.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포체티노 감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форм이 급락을 하면서 좀 이렇게 팀을 떠나게 되는데 아무튼 뭐 그 당시 전성기 시절 영국 가디언즈에서 다이어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포체티노 시대의 상징, 이타적이면서 계속 허기져 있고 전술적으로도 유연하다.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감히 내치는 것이고 또 내보낼 때도 굉장히 금전적으로도 괜찮은 장사를 한 것 같아요. 토트넘이. 자, 에릭 다이어 가서 잘 하길 바라고 뭐 간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중계 때 에릭 다이어 경기를 계속 중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기대도 많이 되고 아무튼 토트넘 이번 겨울 이적 시장 굉장히 흥미롭습니다.